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창목을 올라서니 선유봉이 비추느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시고 있는 것이 염창을 거쳐 선유봉 건너 양화나루를 지나 바로 밤섬 마포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당시 시선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즉 시선배라고 하는 것은 강화에서 마포까지 주로 밤 시간에 이 소금이라든지 땔감나무, 생선 등을 싣고 한강을 이 물때에 맞춰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 물자를 교육했었던 배가 바로 이 시선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선배가 운행하는 코스는 이 강화의 이 손돌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강을 거쳐 이 행주산성, 염창목, 선유봉, 장유뜰인 밤섬을 거쳐 마포 삼계나루까지 오는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스의 중간 지점에 바로 이 염창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염창목, 염창항목, 이것이 오늘날의 염창동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곳을 지나게 되면 선유봉을 만나고 이 선유봉에서 양화나루로 가는 이런 물길이 당시의 그 시선배길의 대표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창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선배의 물길에 아주 중요한 코스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당시에 이 중요한 물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일 때 이 바닥들을 거쳐서 이 배로 운반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이 시선배길과는 별도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육로의 길도 당시에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인천으로 가는 인천과 강화로 가는 이 물길 도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정남 고갯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창 여울목과 똑같이 육로로서 인천 지역의 소금이 들어오는 지름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염창항, 염창항목, 이런 탄목, 이런 명칭이 붙여지게 되는 것은 한강이 흘러오면서 지금의 난지도인 이 중초를 만나게 되면서 물길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강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마치 사람에게 있어 목과 같은 여울이 생겨나는 거죠. 여울목이 생겨나게 되니 이를 염창항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울목의 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곳이 이 시선배의 소금들을 저장하는 소금 창고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염창동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한강의 물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그 길목에 염창항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난지도가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천이 나뉘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 여기가 염창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가 염창리, 지금 증산이 있는 그곳에 염창리가 되어 있었고 지나서 양화리에 선유봉이 있는 것이죠. 거쳐서 서울 장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육로교통의 거점에 지금의 염창동, 염창항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겸재의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지초들이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오늘날의 난지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선유봉이 되겠죠.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양화 잠두봉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하나의 중요한 길목, 물의 길목으로서 염창항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초천이 만나고 있었던 지역의 탄항, 여울목과 마찬가지로 이 염창항도 이 물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도 그래서 탄항, 여울목을 이루게 되었고 이곳이 중요한 하나의
배들의 중간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창 여울목이 염창동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 소금으로 이곳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소금 유통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강서구 염창동은 서해안 소금을 서울로 운반하는 임시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강상인들이 이 한강의 수로를 이용해서 강 상류에 충주, 단양, 영월까지 이 서해안에 소금을 공급함으로써 이 소금을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데에 그 소금 창고, 그런 의미에서 염전 하나 없이도 이 염창동이 이렇게 소금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런 물길의 여울목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금 유통과 소금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염창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난지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이 염창 여울목이 그런 의미에서 시선배들이 드나드는 이런 중간 유통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창항을 지나서 선유도에서 이렇게 양화나루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배들은 이 율도를 거쳐서 맞은편에 있는 바로 마포나루로 이렇게 소금을 실어 나름으로써 이곳의 염리동 일대의 소위 소금과 젓갈의 소위 집산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강의 물길을 이용한 당시의 소금 이송과 관련이 깊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유봉에서 마주보고 있는 소위 잠두봉, 오늘날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물자의 유통에 중요한 거점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양화나루였었고, 그 양화나루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이 염창 여울목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서울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배들의 소금 저장 창고가 있었던 이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의 염창동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수운의 소위 중요한 소금 유통의 거점을 이루었었던 염창 여울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